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 후보의 문제적 발언 모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봤는데요. 와, 너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자주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본 거라 이것저것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매끄럽게 라이브 방송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리 윤 후보의 문제적 발언 모음집이 있길래 이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7월부터 9월까지의 문제적 발언의 모음입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7월 20일 대구에 갑니다.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 대구에서 코로나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7월 27일 부산 민주공원에 갔을 때 이한열 열사 조형물을 보고 부마인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역사의식, 역사지식 부재를 드러냈었던 발언이었죠. 자,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여기에서 저출생은 페미니즘 탓이다. 이 페미 때문에 연애가 힘들어지고 결혼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출산,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페미 탓으로 돌려서 또 구설수에 올랐었죠.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보고 유튜브에서 후쿠시마 원전 검색해보면 폭발하는 장면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었죠. 9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하라. 자, 이게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나왔던 말입니다. 지금은 제보자가 밝혀졌죠. 그분이 손준성 보냄, 이 사진을 처음으로 제보한 곳이 바로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런 인터넷 언론 깜도 안 되는 데다가 제보해서 그런 데서부터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언론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9월 13일 안동대학교에 가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네요. 9월 23일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청약통장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본 적 없다. 집이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9월 29일 예비역 병장들이 말하고 윤석열이 듣는다 간담회에서 여성 사회 진출 많아져서 군 사기가 저하된다. 이건 무슨 말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서결이형 TV에서 청약 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자, 청약 통장을 모를 리가 있느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이거 모르면 치매 환자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비하 발언이라고 욕먹기 충분하죠. 7월부터 9월까지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네요. 10월 11월 발언입니다. 10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 토론에서 아무래도 여자들이 전보로 다니곤 한다. 위장당원 증거는 국민의힘 갤러리에 있다. 창피하다. 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위장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DC인사이드에 있다. 야, 그게 증거가 되나? 정말 대단합니다. 10월 11일 광주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나와바리다. 야, 이런 용어를 쓰네. 대선 후보가 쓸 말은 아니죠. 이 검찰들이 쓰는 말, 그렇게 교양 있는 어휘는 아닌 것 같죠. 평소에 쓰던 단어가 그냥 툭 나와버렸습니다. 10월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두환이 독재를 제외하고 정치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논란이 정말 많이 됐었죠. 그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10월 21일 인스타그램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립니다. 사과는
개나 줘라. 사과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야, 이때 진짜 대단했었죠. 10월 31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식용개는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11월 29일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 본인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30일 최저시급 주 52시간제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 한결같죠. 주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최저시급도 너무 높다. 그 이하를 받고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된다는 말과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안산 도로포장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는 사망사고 현장에서 동료 노동자의 잘못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당연히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이, 이건 개인이 잘못했네. 그것도 사고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정무적인 감각이나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죠.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로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 정도 된다. 시간 강사는 서류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등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사검증을 할 때 검찰 자료, 국정원 다 동원해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인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고백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 하원은 법조인이 75%나 된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자 시간 강사 뽑는데 그 서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서류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수원여대에서 다수가 응모했었다는 게 또 밝혀졌죠. 피해본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야, 이 말은 또 기가 막혔죠. 12월 22일 전북대에 갔을 때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12월 23일에는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가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힌 거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민주당에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전남 선대위예요. 전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죠. 전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에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여기에 가서 부득이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선대위에서 일하던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12월 25일 3프로TV에서 토론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힘 16번 했지만 누가 많이 받느냐? 토론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8일 한국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청년들도 한국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맞는 말이긴 한데 대선 후보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외교적 언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발언이었죠. 자, 12월 29일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주사 이론을 배운 집단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약탈했다. 독재 정부는 경제라도 살렸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망쳤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겠나? 너무 가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 주옥 같은 발언 모음집이네요.
버릴 타선이 없어. 윤 후보가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단 대장동 건만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측은 무조건 받을 겁니다. 대장동 건으로 꿀릴 게 없으니 안 받을 이유도 없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엄청난 시청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팝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시사건건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다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정말 순삭된 느낌인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시사건건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